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이고요. 자, 글로벌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희 집은 감기가 한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아이들이 좀 열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번 도는 것 같더라고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좀 시간이 밀린 관계로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경상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은 일단 그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나죠. 그래서 일단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는 뭐 나쁘진 않았었어요. 어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어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고 회의 시작하는 날이고 그다음에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양대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혼조를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잘 나왔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IMF가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도 약간 사경 조정한 것도 있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힘입어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좀 보여졌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던 것 같고 이제 NSP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실적 잘 나왔고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이나 인공지능 얘기는 안 빠질 거였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반도체들도 상승했고 그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은 괜찮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자동차는 별로 안 좋았었어요?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테슬라나 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자동차 쪽이 약간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유가 뭘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이제 IMF에서 이제 미국의 경제를 설명해 줄 때 그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팬데믹 때 형성됐던 저축들이 점점 이제 소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앞으로 가면 점점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이거는 뭐 자동차를 사거나 이렇게 고비용의 상품에다 지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여행이라든지 레저와 같이 이 서비스에서도 비용이 많이 나가는 지출에 대한 계획은 좀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고 오히려 좀 저렴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비용을 늘리려고 한다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약간 그 자신들의 예산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오늘도 이 기사를 보고 약간 그렇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혹시 PD님 이거 한번 잠깐 안 돼요? 안 된답니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뭐냐면 오늘도 지금 그 루이비통이 거의 5% 가까이 유럽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헤드라인 자체가 뭐냐면 Americans are buying less bling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비싼 것들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럭셔리 이런 것들 좀 사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 루이비통을 비롯한 그 명품 주식들 나오네요. 명품 주식들이 지금 뭐 엄청 급락하고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얘네는 물가 인상에 가격 그 전가력이 있으니까 탄탄해. 그리고 부자들은 여전히 돈 쓸 거야 해서 막 사상 최고가 갔었는데 미국인들도 이제는 좀 뭔가 지갑을 줄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결국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욱이 뭐 이제 앞으로 이제 9월에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이번에 0.25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0.2 올라갈 거니까 아마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용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좀 전반적으로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IMF에서 내놓은 전망치, 그러니까 GDP 전망치는 사실 상향 조정된 거 아니었었어요? 그 전망이 일단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던 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4월에 전망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4월 전망치보다 상향한 거였기 때문에 당장 3월을 생각하면 미국이 은행 위기, 은행 그랬죠. 사태도 있었고 네네. 이랬기 때문에 여기서 상향하는 거는 사실 좀 그때 생각했던 그 어떤 심리적인 그쵸. 상태보다는 네.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올라가는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해석은 했지만 소비 여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네,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은 IMF에서 본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IMF에서 미국인들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쌓아뒀던 저축을 꽤 많이 소진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거. 네. 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 근데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는 또 되게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던데요?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그 내용 중에서도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내 급여는 많이 오르진 않을 거야. 네네. 이런 반응들에 대한 설문은 많았거든요. 네네. 경기에 대해서는 좋게 전망을 하지만 오.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인플레이션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좀 응답도 많았고 네네. 근데 이제 일단은 개인 입장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생각했을 때 임금 상승률에 대한 부분 기대치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 상당히 좀 낮아졌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내 소비하는 패턴에 있어서 네. 좀 뭔가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응답에 대한 반응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지표가 좋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나 회사 안 잘리겠구나. 아. 그러면 단기적인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소득에 대한 전망은 좋았거든요. 이게 뭐냐? 네네. 일단 나는 직장 생활 계속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앞으로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는 전 같지는 않을 것 같으니 좀 지출을 관리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라면. 네. 저기 팀장님은 요즘 좀 어떠세요? 네? 실제로 좀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이번 주말에도 네. 뭐 어디 잠깐 뭐 토요일 일요일 잠깐 네. 놀러 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게 호텔비가 비싸지니까 좀 참아야 되나? 네. 사실 저도 좀 냉정하게 네. 약간 지출을 좀 조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비싸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 공통인가? 네, 비싸더라고요. 네. 진짜 비싸더라고요. 진짜. 아, 주말에서도 네네. 집에서 안 잤거든요.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제 IMF에서도 네. 미국에 대해서 좀 그렇게 평가를 네. 하고 있고. 이제 뭐 7, 8, 9가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이었고 네네. 이제 놀러 다니는 시즌이니까 상반기까지만 보더라도 여행이나 이런 지출을 늘리려고 하겠다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네. 이제 그게 이제 중반 정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반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는 뭐냐 한 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한 번은 진짜 그렇게 쓸 수 있어. 네네. 근데 계속은 못 그쵸. 쓰겠어. 계속은 못 쓰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 흔히 보복적 소비라고 하잖아요. 쌓였다가 이제 한번 딱 쓰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출을 좀 단속하려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었고 네네. 그렇게 보면은 비단 우리가 서비스 지출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내구재라고 하죠. 내구재들을 소비할 때도 네. 좀 가격이 비싼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출이 좀 타이트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 이런 게 좀 미국 안에서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기사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네. 꼭 챙겨둘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좋을 땐 좋죠. 네. 뭐 나쁠 땐 나쁘고. 근데 좋다가 나빠지는 순간 네. 내지는 나쁘다가 좋아지는 순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챙길 필요는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미국의 소비 쪽에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까도 뭐 기자님도 질문하셨지만 네. 경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는데 왜 소비를 줄여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리겠지만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경기가 좋아도요.
내 인컴이 늘어나야지 내가 소비를 자신 있게 하는 거고 네네. 이제 늘어났던 인컴에서 더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 소득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네. 줄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줄이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그냥 내가 그냥 계속 하던 뭐 사업이나 지금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지속될 것 같다.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매크로 한번 봤고요. 이제 개별 기업 소식들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그 오전에도 아마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을 비교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었겠지만 저희 글로벌 라이브의 딱 특장점이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세하게 이유가 뭔지, 왜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 발표하고 시간을 하락했는지, 알파벳은 시간에 상승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보니까. 네. 우선은 이제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거부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떤 거였죠? 연초에 고공행진이요? 네. 연초에 고공행진했어요? 네. 알파벳은 거꾸로 가고 그랬죠. 네. 네네. 그때는 AI였죠. 챗 GPT. AI였죠. 챗 GPT하고 빙. 그랬죠. 빙의 효과가 있었나요? 실적에서요? 네.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 이제 CNBC에서 자료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네네. 이제 오늘 너무 바빠 갖고 네. 보면 성장이 거의 없었어요. 검색 광고 수익이 8%? 네네. 그러니까 증가폭이 8%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투입 비용 대비 그 성과가 알파벳 말씀하시는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네. 빙에서 나오는 검색 수익이 네네. 검색 광고 수익이 그렇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딱 저는 이게 딱 하나가 대변한 게 뭐냐면 네. 연초에는 빙이 나오면서 검색 광고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좀 뭔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점유율이라도 가져가려고 네. 시도를 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처음에 나왔을 때 나델리는 그런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네네. 반대로 이게 구글의 아성을 음. 무너뜨리질 못했어요. 이 차이가 저는 일단은 주가로 보여준 부분이 큰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이제 분석하시는 부분에서는 애저의 성장성이 둔화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저가 낼 수 있는 클라우드 매출 규모가 워낙에 점점 커지고는 있어요. 네네. 그럼 성장률은 당연히 반대로 부모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줄죠. 줄죠. 네. 주는데 이거를 4개 분기 연속으로 보면은 네. 성장률이 30%에서부터 이제 20% 중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요것도 불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그럼 애저의 성장률 히스토리입니다. 이거 분기별로. 네. 물론 과거에는 이제 작은 사업부였으니까 성장이 네. 엄청 셌고 네. 그게 막 50%, 60% 성장할 때였었고 최근에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성장률은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대에서 27%까지 하락했던 게 지난 분기였고 네. 이번에 나온 게 26%.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약간 기대했던 게 네. 아니 27%까지 떨어진 건 인정. 규모 커졌으니까. 네. 근데 아니 그 인공지능이 그렇게 좋다며 그리고 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다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야 우리의 그 2분기 매출은 네. 7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네. 늘어날 거야라고 했는데 네. 생각보다 왜 클라우드를 가입을 안 했지? 얘네 비즈니스로 연결된 게 그다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는 걸 받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구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이거 두 개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두 회사는 네네. 지금 투자하는 인공지능은 그냥 비용인 겁니다. 아. 이 부분 뒤에서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이게 이 질문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이 두 기업이 컨퍼런스 콜을 마친 다음에 투자은행들이 질문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재미있었던 게 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애저가 처음으로 총 매출의 50%를 돌파했다고 이제 확 이렇게 얘기하고 네네.
그다음에 애저가 이제 오픈 AI나 메타하고 인공지능 협업을 해서 우리는 이제 AI 플랫폼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에 초입에 들어와 있다. 네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자기네가 거래하고 있는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 뭐 이케아, 볼보, 벤츠, 무디스 뭐 이런 고객들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결국에 어떤 거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응보다는 네. 앞으로 있는 그림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저의 성장이 떨어져 뭐 다 있잖아요. 네네. 이거 어쨌거나 뭘로 돌파할 거냐? 인공지능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멘트가 좀 많았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사실 제가 판단할 때 그 주가가 시간에서 많이 떨어졌던 건 아까 빅 얘기 말씀드린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약간은 좀 보수적입니다.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에 투입했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네네. 사업부 전체적으로 실적이 약간은 좀 보수적일 것 같다라는 멘트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반응을 좀 주가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알파벳을 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제 고객님들이나 아마 방송에서도 넌지시 얘기는 드렸는데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을 좀 잘 봐야 된다. 네네. 지난 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사업부죠.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네네. 지난번에 흑자로 전환했을 때는 대부분 어떻게 평가했냐면 원래 구글 클라우드 공짜잖아요. 근데 돈 받았잖아요. 네네. 또 그 요금도 올렸잖아요. 네. 당연히 흑자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온 흑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지난번보다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좀 고려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수익이 한 28% 정도 증가했어요. 특히나 인프라하고 생산성에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죠. 네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증가한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 좋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 그렇게 돈 버는 데는 재주가 없는 유튜브. 또 장사를 잘했습니다. 특히 쇼츠. 돈 많이 못 벌어요? 그 얘네 유튜브에 구글이 투자해놓고 수지 타산이 맞은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벌어주길 바랬을 텐데 그 동안에 유튜브가 좀 잘 나가다가 어떤 부분이었냐 손익분기 맞고 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릴스나 네네. 아니면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잠깐 힘들었었잖아요. 유튜브 쇼츠의 접속자가 뭐 한 20억 명까지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네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튜브가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것뿐만 우리 이런 방송을 보는 거나 이런 매체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얘는 북미 미식 축구 리그 이제 중계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스트리밍 쪽으로도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할 수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글이 유튜브가 좀 약간 사업을 다양하게 변모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성장성들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심인 건 이 클라우드 수익의 성공 비결을 얘기하면서 네. 힘 있게 말한 거는 네. 우리가 볼 때는 바드나 이런 게 늦은 것 같지만 옛날부터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과 붙여서 네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구축된 우리 클라우드의 역량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이런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구글 실제로 이용 많이 하신 분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들은 느끼시려나? 보통 검색하려고 그러면은 네. 연관돼 있는 검색 있죠. 좀 네네. 약간 디테일한 내용 밑에 있잖아요. 네. 이게 다 인공지능을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쵸.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고 이미지 검색이나 이런 부분들도 맞아요. 이미 대놓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유저들의 경험치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그렇죠. 네. 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 그 구글의 클라우드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각자 산업에 맞는 방향에 최적화시킨 인공지능을 각각 우리는 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되고요. 이제 두 회사의 공통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서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인공지능이 지금 수익을 내냐라고 네네. 말하기엔 상당히 애매하죠. 네네. 그러니까 두 회사 모두 질문을 받은 게 뭐냐면 이걸 하느라고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 그 마진과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두 회사 모두 공통된 시각에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음. 기회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전략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수치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난 지금 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 너무 기쁘다. 네네. 결국에 뭐냐면 그런 생각하지 그런 질문 하지 말아줘의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돈 생각하지 말고 투자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이걸로 네. 우리는 지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이것만 해도 가슴이 너무 벅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두 회사 모두 다 지금 인공지능이 어쨌거나 자신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안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거나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는 부분을 좀 밝혔기 때문에 네네. 이들과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그래도 계속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까 방송 전까지 오면서 보니까 네. 엔비디아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저도 이거 시황할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갖고 왔는데 저기 보시면은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어느 정도 지금까지 해왔고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해 나갈 금액들인데 보면은 300억 달러 그리고 320억 달러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300억 달러, 이제 올해 그 알파벳은 320억 달러. 분기 매출의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 돈을 치면 36조, 39조 그 정도. 네. 이거를 지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 돈 다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 그 돈 다 누가 받아가지? 반도체 기업이 받아가겠네. 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와 이제 네. 소프트웨어겠죠 이제. 그쵸 소프트웨어. 네. 뭐 어도비 같은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그 알고리즘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많이 갈 것 같고요. 이 두 회사의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비즈니스 어떻게 어느 곳에 투자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90년대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90년대에는 컴퓨터가 성장을 했고 거기에 따라 반도체가 같이 이제 움직였던 시대였고요. 리먼 사태가 일어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스마트폰이 다운되었던 경제를 끌어올려줬죠. 네. 90년대에도 보시면은 그 전에가 블랙 먼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경제 상황이 좀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안 좋았었어요. 네네. 그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산업들하고 이제 끌고 올라왔던 것 같고 우리 팬데믹 이후에는 클라우드가 끌고 올라온 거죠. 그렇죠. 언택트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 때문에 작년에 무너졌던 시장에서 이 경제에서 뭐 어떠한 산업이 이제 다른 산업들을 끌고 올라가 줄 거냐라고 봤을 때 아까 표에서 보신 그런 투자 규모를 보신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를 저는 가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이 상당히 지금은 필요한 산업인 거죠. 그렇죠. 이 상황을 그래도 왜 반도체 산업 안 좋잖아요. 네네. 반도체와 관련되면 다른 산업들도 같이 다 안 좋을 거예요. 이걸 그러면 끌어올라갈 수 있는 게 이제 자동차가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들도 좀 어떤 기본적인 산업의 영향에 도움도 주겠지만 네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조금 뭐 챗 GPT를 보면서 이런 재미있는 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실적에서는 뭐가 좀 부족했고 알파벳이 뭐가 좀 더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장 반응도 그렇게 나왔고 하지만 결국 이들도 함께 가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단기 흐름에는 그렇게 좀 겁내진 않아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두 회사가 서로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연히 노는 물이 다르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나 이런 걸 할 때요. 어떤 기업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 놈만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죠. 네, 여러 개를 가져가요. 왜 나중에 기능들이 계속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러 복수의 클라우드 사업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끼리는 안 싸워요.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브릿지 시스템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기업들을 경쟁 관계로 지금은 보실 때가 아니라 이 산업 캐파가 커지는 모습들을 보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 한 가지만 더요. 알파벳 그 본업 광고는 괜찮았었어요? 별로 안 좋았던 걸로 이제 나왔죠. 아, 그래요? 네,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이지 않았던 게 네네. 빙한테 뺏긴 게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과 알파벳이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나타난 연유를 한번 설명해 주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 관계로 서로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거 같이 가는 관계다. 클라우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어차피 그 서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능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글 클라우드 쓰면 그 애저도 쓰고 애저 쓰면 그 저 뭡니까 AWS도 쓰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커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조경상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